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번 주는 심리진로 코칭 이론 중에서 로의 욕구 이론, 이것은 로의 부모 자녀 관계 이론이라고 하고, 그리고 클럼부츠의 사회 학습 이론을 이론적으로 끝내고, 그리고 이제 코칭 분야로 들어가서 이제 코칭의 이해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로의 욕구 이론의 개요와 부모 양육 태도 그리고 직업 분류 체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의 욕구 이론의 개요를 살펴보면은 사실은 부모가 자녀의 진로 발달과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암시적으로 또는 주장했던 사람은 이제 프로이드지만 최초의 사람은 프로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이는 프로이드는 그걸 구체적으로 직업과 연결하지 않았고 로이는 구체적으로 직업과 연결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이는 직업 선택에 인성 요인을 도입을 해서 이런 메슬로우의 욕구 의계 이론을 바탕으로 성격 이론과 직업 분류를 통합한 직업 선택 이론을 형성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직업 선택 이론과 직업 발달 이론이 있죠. 그래서 직업 선택 이론의 최초는 우리가 파슨스의 특성 요인 이론이고, 그리고 가장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홀랜드의 인성 성격 이론인 것이죠. 그리고 로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직업 선택 이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로이는 직업만큼 모든 수준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일 사항은 없다라고 하면서 직업과 기본 욕구 충족의 관련성을 이러한 메슬로우의 8단계 욕구 의계서를 바탕으로 보았던 것이죠. 이 메슬로우는 최초에 5단계 욕구 의계서를 하다가 나중에 3개를 추가해서 이제 8단계 욕구 의계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직업은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제공을 하며, 또 동일 집단과 일하는 것은 이제 만족스러운 직업 생활의 중요한 측면이자 그 집단 속에 다른 동료들에 의해 수용됨으로써 자존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8단계를 살펴보면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자존의 욕구, 그리고 5단계만 보면 자아 실현 욕구고, 8단계를 보면은 이제 인지적 욕구와 심지적 욕구, 그리고 자기 초월 욕구가 포함되어 있죠. 생리적 욕구부터 자존에 대한 욕구는 결핍 욕구에 해당이 되고, 인지적 욕구와 자기 초월 욕구에는 이것은 이제 성장 욕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5단계로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인지적 욕구, 심지적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자기 초월 욕구를 통찰적으로 자아 실현 욕구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자, 부모의 양육 태도의 3가지 유형을 살펴보면은, 자, 로이는 개인이 이러한 심지적 욕구를 발달시키는 과정에는 부모가 그 자녀를 대하는 양육 방식이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진로 선택에 연결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로이는 직업의 선택은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형성된 개인의 욕구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며, 어떤 개인의 욕구 구조는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이 이론에 따르면 이런 초기 자녀 양육 태도가 자녀의 성격 영향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런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는 3가지로 대별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양육 태도는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집중하는 유형, 과잉 보호와 과잉 욕구. 사실상 제가 아버지 특성을 연구해서 특성 검사지를 만들었고, 이걸로 이제 박사 논문을 이제 썼는데요. 그 부모 또 이걸 인성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 과잉 보호를 했을 경우 아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어떤 자주성, 능동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이 과잉 요구를 하는 것은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이제 성취 강요성 부모와 비슷한 유형인데, 그 자신이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과 목표를 자녀에게 이루도록 막 강요하는 스타일. 그리고 남의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런 그 유형인 것이죠. 사실은 이런 부모에서는 이런 어떤 직업적인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과잉 욕구 유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불안도 높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성취 동기가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있는 그런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둘째는 자녀에 대해 회피하는 양육 태도를 보이는 거부 무시 유형. 이것은 제가 연구한 그 유형에는 뭐 정서 단절형, 그리고 폭력형, 그다음에 무관심성, 이런 거와 비슷한 유형인데, 어쨌든 그 로이도 이렇게 양육 태도와 거부 무시 유형으로 분류가 했고,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해서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 일상적인 수용, 애정적 수용 유형이다. 제가 연구한 거에는 이걸 멘토성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모의 양육 태도를 세 가지로 나누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 자 이제 부모의 직업 분류 체제를 살펴보면은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에 따라서 자녀의 독특한 심리적 욕구가 생기고, 이는 자녀의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의 양육 방식이 과보호적, 과욕구적, 애정적인 경우에는 이제 사람 지향적 직업 분야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무시적, 거부적, 무관심한 경우에는 사람 회피 직업 분야를 선호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람 지향적 직업은 우리가 그 8가지 직업을 분류했는데, 이 로이는 그 중에 이제 사람 지향적인 직업은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행정직, 문화직, 예능직의 어떤 직업군과 또 사람을 회피하는 것과 관련된 비인간 지향적인 직업, 이것이 이제 기술직, 5개 활동직, 과학직의 직업군과 관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8가지 직업군은 이런 직업 활동과 관련된 인간관계의 어떤 특성과 강도에 기초한 그 연속성상에 배열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연속성상에서 가까운 군집들이 떨어진 군집보다 인간관계의 특성과 강도면에서 더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부모에게 관심이나 애정을 거의 받지 못한 회피, 거절, 공언, 감시원은 자기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보다 그냥 야생동물을 돌보거나 화재 또는 다른 재해에 대비하여 숲을 감시하는 것처럼 사람을 기피하는 직업을 선호할 것이고, 또 부모에게 사랑과 수용을 받고 자란 공원 감시원은 그냥 관광, 보조, 구조 활동과 같은 활동을 선호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부모의 유아 방법과 자녀의 직업 지향성을 표로 살펴보면은, 자, 부모의 양육 방법과 자녀의 직업 지향성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쪽은 이제는 왼쪽은 따뜻하고 오른쪽은 차갑고, 자, 차가운 것 쪽에 보면은 이제 과욕구 한다든지 거부한다는 무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회피가 들어가 있고, 따뜻한 쪽은 감정 수용. 그래서 과보, 애정, 무관심 쪽이 이제는 난에 포함되어 있고, 냉담은 과욕구, 거부, 무관심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어떤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8가지 직업군이 어떤 난, 냉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본 자료입니다. 부모 자녀 상호 작용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부모 자녀 유형이 이제 과보적 분위기다라고 볼 때 그 특징을 살펴보면은 자녀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있겠죠. 자녀에 대한 애착을 보면은 이제 부모가 자식을 특별히 소중히 여기고 지나치게 보호하려 하며 자식도 부모에게 의존하려고 한다. 이러한 부모들은 낮은 수준의 자녀 욕구는 즉시 들어주나 어떤 상위의 욕구는 아이의 행동이 부모나 사회의 기대에 일치할 때만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보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훗날 타인에게 의존적이며 일반적으로 동주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보적 분위기에서 자란 어떤 직업 선택은 서비스, 예술, 연애 관련 직업을 이제 선택한다고 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과욕구적인 분위기는 그 자식이 이제 부모의 욕구를 받아들이거나 이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무슨 일을 하든 남보다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엄격한 훈련을 시키게 되고 취약 후에도
취학 후에는 우수한 성적을 받아오도록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이거 사실 아이에게 이런 심리적인 것도 많이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과욕구적인 분위기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직업 선택은 법조인, 뭐 교사, 학자, 예술 관련 직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또 무시적인 분위기는 자녀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자녀와의 접촉 및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자녀의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이죠. 자녀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감정적으로는 이제 거부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인데 자녀의 직업 선택은 과학, 5개 활동 직업을 선호할 수 있다. 또 이런 거부적인 분위기는 자녀의 행복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자녀의 신체적, 심리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 이런 그 자녀의 직업 선택은 이제 과학 관련 직업이죠.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 태도에 부모 자녀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직업과 연결한 분이죠. 또 무관심한 태평한 분위기, 부모가 이거는 전 자녀 수용이긴 한데 이제 부모가 자식을 수용하긴 하나 부모와 자녀 관계가 별로 밀착되어 있지 않고 그러나 자녀들의 필요나 욕구에 대해서는 비교적 민감한 이란 유형이죠. 그래서 기술직 단체에 속하는 직업. 사실상 재밌는 것은 제가 아버지 특성 검사를 했을 때 이 무관심성 유형이라고 느끼는 대학생들이 많았는데 이런 무관심성 아빠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상 집에 들어오면은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잘 자녀가 있는 방에 문도 안 열어보고 그냥 뭐 세면하고 밥 먹고 그리고 TV 보고 혼자 TV 보고 또 운동하고 그냥 집에 와서 자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럴 때 자녀는 가장 안 좋아요. 뭐 자기 효능감도 많이 떨어지고 불안감도 올라가고 그리고 성취 동기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해결도 간단해요. 이런 분은 말이 별로 없는 분이기 때문에 가끔 어디 출장 갔다 오면 선물 하나 사다 주고 그리고 가끔 용돈 같은 거 주고 또 이렇게 그냥 좀 안아주고 뭐 이 정도만 하면은 자녀는 충분히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이전 로우의 직업과 연결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른 방도 이렇게 차별 있게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무관심한 분위기 속에서는 자녀의 직업 선택은 기술직과 단체에 속하는 직업을 주로 갖는다고 얘기를 했고 애정적 분위기는 이런 무관심한 분위기와 유사하나 그보다는 부모 자녀 관계가 더 튼튼하며 부모는 자녀가 어떠한 것을 요구하든 들어주려고 노력하며 무관심한 분위기에 비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더 따뜻한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자녀의 직업 선택은 서비스, 비즈니스 관련 직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8가지 직업 분류를 살펴보면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행정직. 자, 서비스직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취향, 뭐 욕구, 복지에 관심을 갖고 이제 봉사하는 것에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사업, 뭐 가이던스, 가정적이고 보호적인 서비스 등이 이 군집에 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직은 뭐 1대1 만남을 통해서 공산품, 투자 상품, 뭐 부동산 용역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되고, 대인 관계가 중요하지만 타인을 도와주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이제 초점을 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직은 산업, 산업체, 정부기관 등에서 일하는 관리적 화이트 칼라가 해당될 수 있다. 또 기업의 조직과 효율적인 기능에 주로 관련된 직업들로 인간관계의 질이 되게 이제 형식적인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된다. 이 기술직은 뭐 상품과 제어의 생산 그리고 유지, 운송과 관련된 직업을 포함하고 뭐 공학이라든지 기능 기계 무역에 관련된 직업들 이 영역에 속합니다. 뭐 대인관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죠. 덜 중요하겠죠. 사물을 다루는데 관심이 이제 있고
자, 5개 활동직은 농산물, 수산자원, 지하자원, 뭐 인산물, 다른 천연자원을 개간한다든지 또 보존 및 소약하는 것과 축산업에 관계된 직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는 별로 없고요. 자, 과학직은 과학이론과 그 이론을 특정한 환경에 적용한 것과 관련이 되겠죠. 이제 보편직, 문화직은 보편적인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언론, 법률, 성직, 언어학, 인문학이라고 불리는 전공들에 관련된 직업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예능직은 이제 창조적인 예술과 연애에 관련된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죠. 뭐 대부분 개인과 대중 또는 조직화된 한 집단과 대중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비인간적인 직업은 대부분 혼자 하거나 밖에서 하는, 야외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다시 가서 살펴보면은 기술직, 5개 활동직, 과학직이 이제는 비인간적 직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인간지향적 직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이는 이러한 8개의 각 직업군과 또 가로로 6개의 직업 분류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8 곱하기 6 9주의 직업 분류로 만들었는데요. 이 8개의 직업군집이 어떤 그 개인의 욕구 구조 함수를 이루지만은 각 군집은 책임과 능력, 기술, 얼마나 책임이 많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정도에 따라서 6개의 단계로 구분해서 8 곱하기 6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이 6단계는 전문적이고 관리적인 단계 1단계, 그 다음에 전문적이고 관리적인 단계 2단계, 그 다음에 반전문적이고 소규모 산업, 뭐 숙련직, 반숙련직, 비숙련직 이런 단계를 의미합니다. 또 각 군집 내에서 성취 수준은 개인의 능력과 사회 경제적인 배경 요인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던 것이죠. 요거를 다시 한번 8 곱하기 6 분류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자, 1단계 그 서비스직, 자, 서비스직에서 보면은 1단계의 직업은 그 개인 치료사, 사회사업 슈퍼바이저, 전문 카운슬러. 그 다음에 2단계는 좀 더 책임과 능력과 기술이 약간 낮은 사회사업가, 직업상담원. 그리고 3단계는 뭐 YWCA 직원, 탐정, 복지, 사업가, 뭐 경위. 그 다음에 4단계는 이용사, 주방장, 보조 간호사, 뭐 순경. 그 다음에 5단계는 택시기사, 6단계는 가정부, 병원 조무사. 이와 같이 책임과 기술과 능력이 최고 수준부터 이렇게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제 6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별을 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는 그냥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2단계는 비즈니스직, 행정직, 기술직, 5개 활동직, 과학직, 보편문화직, 예술직. 자, 비즈니스직의 1단계 첫 번째 그 직업은 프로모터, 행정직은 대통령, 각계 실업계 거물, 국제은행가, 또 기술직은 발명가, 고문, 기사, 선장, 5개 활동직은 전문조원가, 이런 과학직은 연구원, 대학 교수, 의학 전문가, 박물관장, 보편문화직은 대법원 판사, 대학 교수, 학자, 예술직, 의대한 창조적 예술, 대학 교수, 도서관장. 이와 같이 1단계 어떤 책임과 기술과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단계가 1단계다. 점차적으로 2단계, 3단계, 4단계, 6단계로 분류가 됐는데, 한번 살펴보죠. 뭐 비즈니스직의 2단계 공인기관의 상담원, 행정직의 2단계 공인회계사, 기업행정관, 노조 직원, 중개인, 기술직의 2단계 뭐 응용과학자, 공장장, 뭐 함선 장교, 5개 활동직의 2단계는 응용과학자, 지주, 뭐 과학직의 2단계는 과학자, 간호사, 약사, 수의사, 보편문화직의 2단계는 편집자, 뭐 초중학교 교사, 운동선수, 그다음에 이제 예능직의 2단계는 운동선수, 뭐 예술 비평가, 디자이너, 음악 편곡자. 자, 이와 같이 나눈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8 곱하기 6 직업 분류다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낮은 걸 살펴볼까요? 비즈니스직의 6단계 가정부 병원 조무사, 서비스직의 6단계 비즈니스직은 분류가 안 돼 있고 5단계까지 분류가 돼. 행상인 직업적으로 이제 그다음에 행정직의 6단계 배달원이 6단계입니다. 기술직 조수 노동자 포장인 5개 활동직은 뭐 목장 일꾼 농장 노동자 벌목원. 자 5단계 살펴보면 서비스직 5단계 택시기사 비즈니스직 행상인 행정직은 문서정리원 공중인 서기 뭐 기술직으로는 불도저 기자 배달부 뭐 재련 노동자 트럭기사. 자 5개 활동직 정원사 농장 소작인 광부 보조자 과학직은 수의 보조원 과학기술 비전문 조무사. 예술직은 카드 사파가 전단지 작성자 무대 상담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실은 이전 부모 양육에 따라서 이렇게 그 또 욕구의 8단계 욕구와 그다음에 6단계의 기술 능력 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분류했다는 거.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애착 이론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참고로 우리가 놓은 건데요. 이러한 정신 분석과 대상관계 이론의 발달에 기원을 두고 있고 아동이 주 양육자인 엄마와 갖는 관계의 특성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자기 가치감이 달라지고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이죠.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의 느끼는 것을 애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사랑은 애착이 아니고 애착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녀가 갖고 있는 애착과 부모가 자녀에게 생각한 애착 관계가 서로 서로 상호가 정적인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면은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게 대부분 달라요. 뭐 애착 관계 부모가 자녀가 자녀를 엄청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녀는 애착이 별로 없어요. 부모에 대한 애착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일치적인 것 때문에 불일치적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애착은 볼비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애착 이론은 어떤 사람에게 강한 애착을 느끼는 인간의 경향성을 개념화하고 애착 대상과의 어떤 원치 않는 분리 또는 애착 대상의 상실이 발생했을 때 수반되는 불안, 분노, 우울, 정서적 초원과 같은 다양한 정서적 고통과 성격 장애를 설명하는 이론이죠. 어릴 적에 부모가 어디 이렇게 없어지면은 어디 나가거나 하면은 아이가 굉장히 불안하고 막 울죠. 그래서 이 아인스월스 등은 이런 세 가지 애착 유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 유형, 불안전 유형, 회피 유형을 밝혀냈고 이런 낯선 상황 애착 유형은 아동기를 넘어선 전 생애에 적응을 예언해주는 지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진로 상담 분야에서는 애착관계 양식이 진로 발달과 주요하게 관련되는 변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로이는 직업 선택에 인성 요인을 도입을 했고 메슬로우의 욕구 이계 이론을 바탕으로 성격 이론과 직업 분류를 통합한 직업 선택 이론을 형성했고 또 로이 이론에 따르면 초기 자녀 양육 태도는 자녀의 성격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 유형은 세 가지로 대별된다고 하였고 또 8가지 직업군이 저는 사람 지향적 직업은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행정직, 문화직, 예능직 직업군과 사람을 회피하는 것은 주로 혼자 하거나 이런 기술과 관련된 것이죠. 밖에 나가서 혼자 하거나 이런 기술직. 그래서 기술직, 5개 활동직, 과학직의 직업과 관련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래서 로의 이론을 뭐 간단하게 그냥 개괄적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